도쿄올림픽 내내 한국 때문에 후쿠시마산이 일본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졌다던 일본 정부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일본 내 어부들을 위한 풍평 피해 방지를 위한 기금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풍평 피해란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 한국 선수단이 후쿠시마산 도시락을 회피하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이 풍평 피해를 일으키며 한국 선수단이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는 등 한국 때문에 일본 내 후쿠시마산 기피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올림픽이 끝나고 곧바로 한국 때문에 생긴 풍평 피해를 막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해산물의 소비가 저조할 경우 정부에서 매입을 먼저 해주는 등 본격적으로 어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일본 국민들이 더 안 사먹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산은 회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어부들은 이러한 풍평 피해 말고도 크게 씨름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올해 조업은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일본 어부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바다에서 사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화물선 사고 위치 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선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근처의 7개 현은 한국의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은 WTO 승소로 인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이와테를 비롯한 8곳의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그 현 중의 하나인 아오모리시에서 현재 일본의 화물선이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일본 아오모리 하치호해항인데, 문제는 화물선 좌초 이후에 생긴 일인데요. 바로 해당 선박이 두 동강 나면서 원유가 유출되어 어부들이 크게 걱정하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 등 날씨가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와테, 아오모리, 홋카이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기름이 확산될 경우 바다 오염으로 해산물에 최악의 피해가 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조선 사고가 있었고 태안 앞바다를 123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찾아 10년간 복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해안가의 기름이 덮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안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 1, 2년 내로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를 배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업이 망했다고 좌절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름 유출 사고까지 나서 크게 절망합니다. 안 그래도 현재 일본 전역은 2018년 서일본 호우 참사 이후 가장 심각한 호우 경보가 발동 중이며,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등 도쿄올림픽 폐막 후 심각한 자연재해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도쿄올림픽 후 되는 일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내 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 침몰한 선박이 역시나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선박 회사들은 일본의 선박이 두 동강 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닌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 동강 선박들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 선박이 두 동강이 유독 자주 난다는 것은 현재까지 다양한 사고로 알려진 바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면서 일본에 발주를 했던 선주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2013년 6월에 있었던 MOL 컴포트2는 대표적인 일본의 두 동강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선박은 인도양을 향하던 중에 선체 중심에 균열이 나면서 침몰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데다가 컨테이너선에서 보기가 힘든 균열 사고로 인해 일본 조선업계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으며, 이로써 한국에 밀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건조했던 미쯔비시 중공업의 자회사 나가사키 조선소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선박 설계가 잘못된 것은 없었으며 선적 불량의 가능성도 제기했던 것입니다. 본래 컨테이너선에 적재를 할 때는 적절한 무게 배분과 적합한 계산으로 밸런스를 맞추는데, 무리한 적재를 했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선체가 두 동강 났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실제 종종 무리한 선적으로 인한 침몰 사고가 역사적으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가와사키 조선소 측은 일본의 선박 수주가 끊길까봐 적극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선박은 침몰하는 등 원인 규명이 어려워 두 동강이 난 진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당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제작된 선박이 모두 안전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본 조선업의 전반적인 신뢰에 영향을 끼쳤고, 한국이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왜 일본 선박이 두 동강 났는지 원인은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 와카시 5호 사고가 등장하는데요. 2020년 7월 모리셔스 바다에서 역시나 일본의 화물선인 와카시 5호가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해당 배는 미쓰이 상선 건조로 역시 일본에서 건조되었고 산호초에 자초되고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아오모리현에서 침몰된 크림슨 폴라리스와 같이 기름이 유출되어 모리셔스 해역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의 해변에 기름 오염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두 동강 난 과정은 파악이 되었지만 그 진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선박은 먼저 좌초가 되고 기름이 유출되다가 그 이후 파도 등 충격으로 선박이 파손되었으나,
이것이 설계 결함으로 인한 두동강인지 아니면 파도 충격인지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다에서 파도의 충격을 받으면 배는 파손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현대자동차 4,000대를 싣고 미국 대서양 방면 해상에서 전복된 골든 레이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었지만 별다른 손상 없이 그대로 있던 모습이었기에 일본 배의 내구성 문제가 역시나 제기되며 파손된 책임론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크림슨 폴라리스호의 경우에는 아오모리현의 하치노에 항에 정박하려다가 현재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 및 강풍 등의 영향으로 배가 전복되면서 그 가운데 두동강이 났습니다. 일본 해안보안청이 급파되어 기름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아 오염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동강 선박 상황은 어쨌든 일본 정부를 매우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 조선업을 살려보려고 정부 보조금도 지급하려는 등 한국에 철저하게 밀린 조선업에 대한 자구책을 펴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MOL 콤포트와 모리셔스의 와카시호 이후에 또 일본 바다에서 두동강이 나서 매우 난처한 것입니다. 자칫 일본 조선업 몰락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재 츠네이시 조선에서 건조된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설계 결함이 아닌 동시에 건조시의 용접 불량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화물 선적이 올바로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을 해봐야 안다고 나오는 것이죠. 만약 일본에서 배를 잘못 만든 게 밝혀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조선업에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일본 선박 두동강 사건을 종합해 보자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건조가 완료되어 인도된 선박이라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 정도의 사고면 모르겠는데 흔하지 않은 두동강 사고가 모두 해당 시기에 건조된 배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일본 조선업의 최고 호황 시기를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 조선업의 40%가량의 점유율을 보이며 호령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은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어주는 등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제작 비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중반의 본격적인 경쟁 가운데 수주를 무리하게 받는 동시에 건조된 배 자체도 무리한 일정 및 건조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시기에 건조된 일본 배에서 공통된 설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어떤 재료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과 시공법, 용접 방법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해당 시기에 발주를 넣은 전세계 선주들이 크게 신경 쓰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본 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깎인 상태라고 말하면서, 현재 사고가 난 화물선 카테고리의 경우 일본 회사들조차 일본 정부 보조금을 마다하고 한국에 발주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조선업의 몰락이 가까웠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 미포조선 등은 일본 메이지 해운 등에서 탱커를 비롯한 각종 화물선까지 일본 선사들로부터 꾸준한 발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된 두동강 사건으로 더욱더 전세계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 야기되어 2021년 세계 수주 1위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